피해 비율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전체에 피해 입은 거예요. 이때 피해 입은 면적이면 여기도 면적으로. 그쵸? 칸수면 칸수로만 맞춰만 주시면 돼요. 맞춰만. 그래서 이렇게만 줄 거예요. 이렇게만. 그러면 이제 피해 비율이 얼마인가요? 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쨌든 간에 나는 칸수가 좋다 그러면 칸으로 얘를 맞추면 되고 나는 면적이 좋아 그러면 얘를 면적으로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면적으로 먼저 맞추게 되면 자 면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2,000은 면적 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피해 칸수인데 면적으로 확인하면 되죠. 몇 칸이에요? 300칸이 피해를 입었는데 한 칸은 면적이 얼마라고요? 4m 제곱이라고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러면 1200이니까 0.6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더 있죠. 칸수로 우리는 조사를 해요. 출제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칸수로 끝끝내 맞추라고 하면 또 맞춰야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 칸수니까 그죠? 4에 2,000 하면 되죠. 그럼 왜 500칸이네. 그죠? 몇 칸? 300칸. 똑같이 0.6 같죠? 이런 식으로 칸수나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잘 조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칸수 조사고요. 조사 방법에 따른 수확량 확인입니다. 전수조사 때는 뭐예요? 전체 칸수 조사인데 이번에 전수조사 할 때 수확한 칸수가 몇 칸이냐? 그 다음에 아직 수확이 안 된 칸수가 몇 칸이냐? 그 다음에 기수확해본 칸수는 얼마나 되냐? 기수확은 뭐냐면 밭작물 할 때 기수확 면적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보상 안 해줍니다. 피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수확량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확한 인삼 무게. 그래서 인삼을 농지가 이렇게 있으면 인삼밭이에요. 이게 지금 2,000제곱미터랍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삼을 먼저 이게 지금 이 농지가 다 피해를 입었는데 계약자가 그 인삼 가공회사에서 이게 2,000제곱미터 인삼을 식재를 하는데 우리 신랑이 기운이 빠지니까 홍삼 매들어 주려고 2,000제곱미터 인삼 키우는 그런 부인이 있으면 멋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 부인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부인들 아직까지는 우리 각시는 인삼을 안 키우고 사더라고요. 근데 혹시 계신 분들이 이제 해주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고 한번. 그래도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꿈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 이 사람이 수확한 칸수가 뭐 400칸이라는 거예요. 400칸. 400칸. 그러면 이 집은 수확 비율이 몇 프로 정도 수확했냐? 라는 거예요. 단, 칸넓이를 조사했더니 지주목 간격이 2.5m. 그 다음에 두둑이 1.5m. 거랑이 0.5m랍니다. 요렇게. 400칸이면 너무 많다. 네, 그렇죠. 300칸만 할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300칸만. 오늘 컨디션 바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은 이 집에 수확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거죠. 몇 프로 됩니까? 자, 해보죠, 뭐. 자, 이 집 지주목 칸넓이 한번 알면 되죠. 칸넓이는 어떻게 해요? 지주목 간격 2.5 곱하기 1.5에 0.5입니다. 1.5 플러스 0.5. 됐죠? 그래서 5m 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집은 2,000제곱미터에서 면적으로 맞추게 되면 300칸이니까, 그죠?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그러면 75%입니까? 네, 75%를 이번에 수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확 비율. 이런 식으로 전수는. 표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면, 표본은 그 밑에 있죠. 표본도 마찬가지예요. 칸수가 있고, 정상 칸수, 그 다음에 피해 칸수를 확인합니다. 피해 칸수를. 이 부분은 지금, 야, 이쪽 부분 밑으로는 전부 다 물 들어가고 피해 입었네? 아니면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폭설로 그 해가람이슬이 이제 찢어지면 또 피해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칸을 선정하고 피해 칸수에 따라서 적정 표본칸, 별표 1-2번입니다. 그래서
피해 칸이 300칸 미만이면 표본칸은 3칸, 400칸 미만이면 4칸인데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수의 칸수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칸을 선정하고 인삼, 수학 및 무게를 측정한다. 표본칸 내에 인삼, 수학과 모두 수학에서 무게를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했으니까 전수사 한번 볼게요. 자, 이 집이 2000제곱미터입니다. 인삼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2000제곱미터 하기에 또 귀찮아죠. 그러면 400칸 할게요. 전체 칸수가. 반대로도 해보고 막 그래야죠. 400칸이고 칸 넓이 조사를 해보니까 두둑 폭입니다. 1.5m. 그 다음에 지주목 간격이 자 2m. 그 다음에 고랑폭이 0.5m 이랍니다. 됐죠? 그리고 이번에 이 집에 수학한 칸수가 수학 면적 해볼까요? 수학 면적은 800제곱미터. 그리고요, 이 800제곱미터에서 수학이 인삼이 얼마나 왔냐면 160kg이 수학이 됐대요. 자, 이렇게 수학이 됐을 때 이 집의 단위 면적당 수학량은 얼마인가요? 수학량은 얼마인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인삼이 160kg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면적에서 나왔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160kg가 나왔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학량의 이 지금 단위를 봐보시면 수학량이니까 킬로그램 per 미터 제곱인 킬로그램 분자로 올라야 되겠네. 그렇죠? 킬로그램이. 이 킬로그램 per 미터 제곱은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킬로그램 per 미터 제곱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중량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160kg. 면적입니다. 수학한 면적. 몇 회요? 800제곱미터. 끝. 됐죠?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옵니까? 0.2. 그렇죠. 0.2 kg per 미터 제곱. 이거 꼭 단위 쓰셔야 돼요. 시험 볼 때는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집이 0.2제곱미터만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는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기준 수확량이 지금 인삼은 기준 수확량이 전부 다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농지 전체 우리가 그 벼 같은 경우는 그 농지 전체 수확량을 쓰고 있는데 얘는 단위 면적당을 쓰고 있어요. 1제곱미터에 얼마냐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 집은 기준 수확량이 얼마였냐면 2년생으로 가상을 해서 표준으로 보기에는 0.5kg 미터 제곱의 기준 수확량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집은 실제로는 얼마 손해 본 거예요? 0.5제곱미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0.2만 나왔으니까 얼마 손해예요? 0.3이 손해 났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인삼은 수확량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여기는 단위면적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단위면적당 수확량에다가요 플러스 단위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출제자가 여기서 조사하면서 미보상 비율이 10%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집의 미보상 감수량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보상 감수량 감수가 됐는데 수확이 줄어들 양 중에서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양이 얼마냐라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수확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감수가 된 게. 그죠? 0.5에서 0.2만 나왔으니까 얼마 줄어들었어요? 0.3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대로 영어로 한다면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것 중에서 즉 0.5kg가 나와야 되는데 0.2kg밖에 안 나왔으니까 얼마 줄어들었어요? 0.3kg가 줄어들었죠. 그 0.3kg가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10%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0.03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 그럼 per 미터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집은 총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알고 싶겠죠. 궁금할 때는. 그때는 얼마예요? 0.5가 있는데 원래. 그죠? 0.3만 나와서, 이제 0.2만 수확됐잖아요. 그쵸? 0.2만 수확됐으니까 0.3이 감됐죠. 근데 이 중에서 얼마를 0.03은 또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환자하겠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수확량 얼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집의 수확량은, 실제 수확량은 0.227 0.3에서 0.0 계산기 눌러보셔라. 0.27 이거 맞죠? 이거 맞네. 근데 0.727만 하고 가서 내가 또 이거 어디다 나오냐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어디서 낯익은 공식 같은 거 느낌 들죠? 네. 이거 뭐예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뭐야? 여기다가 기준 수확량 있죠. 얼마? 0.5 됐죠? 기준 수확량. 지금 이 PA율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PA율 공식은 여기 있는 게 이 지금 PA율이에요. 근데 소원의 정도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소원의 정도 곱하기 PA 비율로 이렇게 인식하셔요. 지금 1과목 PA율이 어떻게 바뀌냐면 인삼의 PA율은 표본조사 전수는 똑같습니다. 1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1 마이너스 기준 수확량 그 다음에 여기는 수확량이에요. 곱하기 자 전체 면적 또는 피해 면적 이 개념으로만 가시면 돼. 또 전수했으면 수확한 면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평수 미평이거든요. 아까 수확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 플러스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합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풀어서 써보면 평년 수확량이 얘가 이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의 기준 수확량이거든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이제 폰만 멋있게 써놨지. 아, 그런 거 같구나. 그래. 우리는 뭐예요? 이걸로 푸셔도 되고, 이걸로 푸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거기다가 뭐, 자, 얘를 전체, 면적으로 하고 싶으면 면적으로 하면, 여기도 면적으로 맞추면 되죠. 아니야, 나는 칸수로 할게요. 칸수로 하시면 칸수, 여기도 칸수로 맞추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해 또는 수확한 거 있죠. 그거, 면적으로 할 거냐, 칸수로 할 거냐. 대신, 면적이면 면적, 칸수면 칸수. 맞춰만 주십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표본하고 전수를 합니다. 근데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표본칸을 정해요. 그러면, 이제 이 표본 칸에 있는 인삼만 수확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수확해갖고 그 무게를 재고 그 지금 표본 칸이 몇 개냐 또 칸 넓이가 얼마냐 그러면 뭐예요? 단위 면적 수확량 나올 수 있죠. 표본 칸에 수확한 인삼 무게 그 다음에 나누기 표본 칸의 면적의 합계입니다. 즉 하나의 칸 넓이가 5제곱미터짜리가 3개더라 그러면 15 나누면 되죠. 그러면 뭐 끝나는 거라. 그 원리는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문제 풀고 인삼 해가리면서 할게요. 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는 거,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이번에 지금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래요. 자부담 비율이 당연히 뭐 20%짜리 쓰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수확한 칸수가 400칸이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미수확 칸수 없어요. 0칸. 그 다음에 기수확해버린 거. 칸수가 100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주목 간격이 있습니다. 칸 넓이 조사를 했더니
지주모 간격이 얼마나 왔냐면 2m. 그 다음에 두둑 1.5m, 고랑 0.5, 하도 이렇게 많이 느껴져. 이거 좀 숫자 좀 고치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2000 제곱미터고요. 이번에 전술에서 근번에 수확한 인삼 무게 얼마나 왔냐면 320kg이 나왔답니다. 그 다음에 연근별로 보험에 가입했을 때 기준 수확량은 0.5kg 미터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보상 비율이 10% 나왔어요. 10%인데 보험금이 얼마인가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구구절절하게 써봤자 몇 자 대도 안 하잖아요. 자, 거꾸로 해볼게요. 뭐 물어봤어요? 보험금 물어봤잖아요.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거죠. 보험금은, 인삼보험금은 간단합니다. 인삼보험금, 모를 때는 뭘 물어보냐. 출제자가 물어본 것을 그냥 공식 쓰셔야 돼. 보험금 물어보면 보험금 공식을 쓰셔야 돼요. 그래부터 쑥 내려가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인삼보험금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 가피자죠. 가피자.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도대체 피해율이 뭐냐? 인삼 피해율. 전순환 표현이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피해율은 제가 말했죠.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피해, 비율. 얼마나 손해 입었냐 기준에서 얼마나 손해 이거거든요. 이건 엇박이 없어요. 또 이거 하니까 왜 손해 정도비로 하세요? 이것은 뭐예요? 참조,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또 써놔야지. 또 질문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 손해 정도가 뭐냐면, 인삼이 기준 수확량이 0.5kg로 지금 보험에 가입했어요, 이렇게. 근데 보상하는 재해가 왔다고 가정하고, 보상하는 재해가 왔을 때, 그때 이분이 수확을 해보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400칸을 수확했더니, 얼마 났냐면, 320kg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삼아, 이 집은 원래 몇 킬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무 재해가 없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0.5 곱하기 이 집에 2,000 하면 되겠죠. 얼마 나와요? 1,000kg 나와요. 정상이죠. 1,000kg. 네. 1,000kg 나와요. 정상이다. 그잖아요. 1,000kg 나와요. 정상이잖아요. 전체로. 이 집은 이제 기수학 한수가 있으니까 변수가 있죠. 기수학 한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집은 손해 정도 비율은 어떻게 가정하냐? 이겁니다. 원래 평년, 이제 공식 기억 안 되면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의 미보상의 평년과 같은 얘기예요. 자, 평년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의 평년이라고 하세요. 기준 수확량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지금 피해율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피해 비율 쓰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피해 면적 또는 수확했으면 수확 면적. 수확 면적. 전수는 수확했으니까 수확 면적을 쓰거든요. 이건 뭐예요? 전체 면적. 아니면 나 칸수 하고 싶어. 칸수 또는 칸수. 맞추면 됩니다. 칸수면 칸수, 면적, 면적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피해율이에요. 그러면 평수미는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자, 평년은 우리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0.5. 그죠? 얘 0.5. 수확량은 몰라요. 놔둬버리자고요. 미보상은 얘네들 둘이 알면 알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수확량은? 얘는 무조건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쓴다고 했잖아요. 0.5가 단위면적당이잖아요. 그쵸?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수확량은 단위면적당이에요. 그래서 얼마 나왔다고 이 집이? 320kg 나왔다는 거잖아요. 320kg. 그러면 이 면적으로 하면 얼마에 몇 칸 수확했어요? 4칸. 400칸. 그 다음에 칸 넓이는 얼마예요? 자, 암산해도 되고. 자, 지주목 간격이 2m랍니다. 칸 넓이. 칸 넓이가 지주목 간격이 2m이고요. 자, 두둑이 1.5. 호랑이 0.5에서 2는 4에서 4m 제곱.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4. 됐습니다. 그래서 1600분의 320.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나와요? 0.2 무조건 나오게 해놨으니까 0.2 나올 겁니다. 그러면 수학량 얼마예요? 0.2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0.5가 나와야 되는데 0.2kg밖에 안 나왔으니까 얼마 줄어들었어? 이번에 제로. 0.3kg 줄어들었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하, 평가사가 아주 깔끔한 평가사, 꼼꼼한 평가사 갖고, 자, 이 수학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 중에는 잡초라든가 병해충이 일부 있고, 영농관리가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미보상 좀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몇 프로예요? 10%라고요. 어떤 거에서? 이게 이름으로만 그대로 보고 풀어도 다 풀리거든요.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 얘잖아요, 얘. 얘 이름이. 수학이 줄어든 양이 얼마냐. 거기서 보상 안 한 부분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냐 이거예요. 10%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10%. 자, 그러면 수학이 줄어든 양이 얼마 줄어들었냐? 0.3 줄었잖아요. 그냥 바로 0.3 쓰셔도 되고, 공식으로, 자, 0.5에서 0.2 남았으니까 0.3 줄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0.3이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감수가 된 양이. 일단 얘네들이 뭐예요? 감수량이에요. 감수량. 감수가 된 양이죠. 0.3 마이너스 0.2는, 아니, 0.5 마이너스 0.2는 0.3이 줄어들었다. 감수, 수학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수학이 줄어든 것 중에서 얼마?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10%다 하는 거죠. 미보상 비율 0.1. 했으니까 얼마? 0.03kg 미터 제곱 딱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 집은 얼마예요? 0.03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0.5 기준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집은 피해율이 피해 면적. 네. 호박이, 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 집이? 2,000. 그럼 여기 2,000으로 맞추면 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수학한 칸수 400칸. 근데 면적으로 맞춰야 된다 했잖아요. 400칸에 호박이 몇? 4. 그렇죠. 얼마예요? 80%. 이번에 수학했다. 그러면 이 집의 피해율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써보면 0.5 마이너스 0.2 됐잖아요. 이게 0.2가 왜 나온지 아시죠? 예, 그렇죠. 320kg 나누기 1600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300g이 감수가 됐는데 300g이 감수가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게 이 감수 중에서 몇 프로? 10% 책임지지 않는데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않는데요. 그럼 무조건 계약서는 어때요? 싸매야지. 깎아줘. 얼마로 깎아줘요? 없다게 나 농사 잘 진 거야. 풀 뽑아볼게. 뭐 이런 분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예요? 0.03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계약자가 이번에 수학이 줄어든 양이 얼마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보면. 네, 그래서 0.5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기 1600. 400. 곱하기 4. 2000. 이러면 피해율이 나옵니다. 피해율이. 근데 지금 업무 방법에는 뭘로 써져 있냐? 업무 방법의 피해율은 1 마이너스 기준 수확량이에요. 0.5. 그 다음에 수확량입니다. 근데 여기 수확량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 0.2와 미보상 담수량에 해당되는 양을 합한 거라고 써놨어요. 이게 더 복잡하죠?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할 때는 평수미로 풀어도 관계없어요. 평수미로. 이해되시죠? 얘는 평수미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야 평년이 안 나온다고 이거 포기 평년 없네 포기하신 분 진짜 입장 곤란한 거예요 또 그때는요. 그죠? 네, 그랬으니까 평수미로 풀어도 되고요. 1 마이너스 0.5 맞죠? 0.27인가요? 수확량이 0.33 0.33이죠. 23? 아 수확량이 맞아요. 23 0.23 됐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0.23 하면 되네요. 여기에 곱하기 2000 그 다음에 1600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둘 다 같은 값이 나와요. 계산기 혹시 눌러보셨으니까 저도 답 해놨는데 43.2% 땡큐. 보험금 얼마 나옵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464만 원 나오고요. 피해율은 43.2% 나온다는 게 여기도 써드려야 돼요. 0.432 나온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표본조사도 같은 원리예요. 다만 표본조사는 뭐만 다르냐? 당연히 이것만 다르겠죠. 이 수확량 할 때 이것만 다르죠. 표본조사는 몇 칸만 400칸을 다 수확한 것이 아니라 표본 칸만 수확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표본 칸수 되겠죠. 표본 칸수가 뭐 3개면 3개다 할 거고 당연히 칸 넓이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칸 넓이. 그러면 여기는 뭐 해서 이 면적, 여기서 칸수가 3칸이고 칸 넓이가 이처럼 4다. 4. 여기에 이 표본칸 3칸에서 군데군데 써놓고 표본칸 인삼을 딱 수확했더니 몇 킬로 나왔냐? 2.4kg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똑같아요. 0.2예요. 맞은가 봐보세요. 맞죠? 0.2 나온다고 이렇게. 그죠? 이제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갔다는 맞추면 이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0.2가 나온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0.1로 더 맞춰서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만약에 저도 모른다. 2.8 나왔다. 얼마 나와요? 이제 이러면. 이게 되죠? 할 수 있겠죠? 그럼 2.8 나누기 12 하면 되죠? 2.8 나누기 12. 그럼 끝. 그럼 이거 나오니까. 네. 됐죠? 이런 식으로 똑같더라 하고요. 헷갈리다. 나 이번에 새로운 인상 공식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1 마이너스 기준 수확량이 수확량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 수확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다가 단위 면적당 미보상이에요. 합친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다가 수확량을 쓰냐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평수비는 감수량을 쓰는데 얘가 올라오니까 그러죠. 0.5가. 그래서 감수량을 찾아내려고 그런 거거든요. 올라오니까. 그래서 수확량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 귀찮아 싫어. 할 때는 어쩐다고요? 그래, 전통적인 거. 역시 오래된 것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인삼해고의 해가림 시설 잠깐만 스캔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해가림 시설이요. 인삼 문제는 만약에 출제가 되면 저 같으면 인삼하고 해가림하고 이 동시사고의 조건을 주고 싶어요. 어차피 실존도 그렇잖아요. 폭설이 왔다 그러면 해가림설 무너지면서 인삼밭 박살나고, 태풍이 불었다 그러면 해가림설 무너지면서 인삼도 박살날 거니까 그걸 세트 문제로 이렇게 15점짜리 같은 거 설정해서 주면 나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인삼이야 뭐 한 2분? 뭐 하나 풀잖아요. 금방 싹 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근데 해가림설은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는 거예요. 이 해가림설에는 해가림설 보험 가입했는데 이 사람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손해가 발생되냐면 해가림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손해를 입어요. 목적물 손해가 되고요. 또 해가림 시설을 얘가 목적물 손해가 입다 보니까 잔존물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무너졌으니까 채야 되잖아요. 안 무너졌으면 그 비용 안 들어가잖아요. 잔존물 채우는 비용. 우선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부담합니다. 먼저. 그리고 보험회사한테 이제 청구할 건 청구하고 안 준다고 하면 말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뭐가 발생해요? 비용이 또 손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손해액은 해가림 시설의 손해액은 뭐다? 목적물에 대한 손해액과 비용에 해당되는 손해액,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목적물 비용만 좀 설명해드리고 잠깐 쉬었다 그래요. 비용. 우리 공부 많이 했죠. 네. 비용도 마찬가지로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됐죠? 자, 제일 먼저 뭐예요? 잔존물 제거 비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포에 또 삼형제 있죠. 얘네들은 뭐냐면 손해방지 비용. 그 다음에 잔존물 있어. 야, 계약자가 보험자가 잔존물 제대로 가져가랍니다. 이게 해가림설이 목재 구조가 있는 거 있지만 철 구조도 있어요. 철 구조는 그건 저희들이 가져갈게요.
잔존물 취득 의사를 밝히는 순간 전다 계약자는 언제까지? 오늘 갖고 가? 아니 한 며칠만. 아니야. 오후 5시부터 나 공사 들어가네 거의. 이거. 하루 지연되면 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럴 사람은 없애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위권 보존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기타 협력비용.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어떻게 주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돈 구분해 드리면 이거잖아요. 얘에 해당되는 잔존물 비용 마이너스 자기부담. 이렇게. 좀 더 보험 가격만 합치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해당되는 비용 마이너스 자기부담.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비용. 알았어요. 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얘네들이 얘 손해가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둘이 하고 합쳐가지고 얼마? 얘도 마찬가지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해당되는 이 금액. 비용 마이너스 자기부담 이 금액이 어느 한도냐면 보험, 가입, 금액 한도예요. 하나 빻네. 엊그저께 또 원예시설에서는 무슨 하나 뒤에다 살짝 달던데 뭐 보상 비율 달았잖아요. 얘는 보상 비율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 보상이 뭐다? 시가 보상입니다. 시가 보상이다. 즉 보험 가액. 근데 100% 시가 보상은 아니에요. 피해가 조금하면 재조달가액으로 보상해 줍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이렇구나. 그래서 시가란 말도 함부로 못 넣겠구나.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시가라는 것도. 근데 그래서 신가보험이라고도 하기도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피해액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절차가 먼저 있어요. 피해액 먼저 구하게 되어 있어요. 잠깐 이거 이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합산할 때는 가입 금액 초과해도 줍니다. 초과해도. 얘하고 이렇게. 여기다 합산하면 다 합산된 거죠. 얘 그냥 보험 가입 금액 초과. 얘하고 초과는 똑같지만 틀린 게 있죠. 자기부담금. 그렇죠? 얘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는 거예요.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대위권 보존비용은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이제 지금 이 시설은 전부 다 제가 약관으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관 다 맞춰버려야 되니까. 어차피. 엇박에 보게 되면은 이거 뭐 자기부담금을 손해방지비용은 공제를 하는데 여기서 손해방지비용은 좀 재밌는데 여기 지금 한번 봐보시죠. 잠깐 얼마 한도네요? 20만 원. 근데 원래 작물이 20만 원 한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놨어요. 약관도 이렇게 됐어요. 20만 한도. 그래서 20만 한도. 그래서 이거는 잠깐 지우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바로 이거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